자, 이번 시간에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죠. 사실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은 100% 나온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시기 전에 위치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광역도시계획 국계법상 수립하는 계획이 먼저 상위 먼저 있죠.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 먼저 있고 다시 한번 쓸게요. 자, 광역도시계획 넘버원. 자,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넘버2가 있습니다. 하위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넘버2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렇죠? 넘버3. 1, 2, 3 하시면 돼.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 하위 계획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계획입니다. 자, 여기 사실 올해 거의 영순위가 2반 제한입니다. 2반 제한. 자, 그래서 2반 제한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 시험장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0% 나옵니다. 자, 관리계획이 넘버3인데 일단 관리계획은 살펴보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부합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다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관리계획인데 이제 관리에다 포인트를 잡을게요. 자,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요 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요. 요 계획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직접 주기 때문에 여기는 용어를 입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립 대신에. 자, 입안하고 나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강의할 건 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입안이 거의 100% 나오거든요. 올해 예산되는 부분이 입안은 100% 나온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누구냐를 써놓은 겁니다. 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 제목만 밑쪽으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자, 관할구의 장들이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입안 대상, 수립 대상하고 입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성력이 있을 때는 입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단 입안권자는 6명, 수립 대상, 입안 대상 지역이 6군데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 그 다음에 자치시, 자치도, 시군이에요. 여기에 장들이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관할구의 장들이 됩니다. 입안권자가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여기는 예외에다 별표하세요. 밑에. 자,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자, 여기 페이지 적어드릴게요. 23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와요. 자, 일단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관할구의 장들이 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사유를 2개 형광색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1번에 그럼 국가계획.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에요. 그렇죠. 입안하는 대상 지역이 예를 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입안하려고 그래. 큰 산이 하나 있어. 근데 여기가 시도에 걸쳐 있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대. 이렇게. 자, 그러면 한 단계 위에 있는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에 걸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시군에 걸쳐 있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입안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면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하고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인데 자, 요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 국가계획이면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한 단계 위에 있는 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 그러면 시, 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입안권자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거기 24페이지 가면 입안 기준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상위 계획과의 관계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하위계획이니까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걸 써는 거죠.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뭐예요?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옆에다 지침이라고 써놓으시면 돼. 지침. 얘네들 전부 다 1번, 2번, 3번 다시 말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은 지침을 말하니까 지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공법에서 최상위 행정청은 국장입니다. 따라서 수립기준을 한 명이 정해줘요. 자, 누굽니까? 그러면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서 왕별표 5개 해야죠. 입안 제한. 그러니까 입안 제한은 자, 우리가 주민이 나와야 돼. 주민 동그라미. 그럼 주민은 잘 들으세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입안 제한을 못 합니다. 일단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되죠. 자, 입안 제한 자체가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입안 제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을 딱 갖다 놓고 위치를 잡아줘야지. 자,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럼 입안권자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상에 대해서 입안 좀 해달라. 왜? 본인은 직접, 주민들은 입안을 직접 못하니까 입안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주민의 동그라미 치고 입안할 수 있는 자니까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제 서류 문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도시군 관리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갖다 내면 됩니다. 이때 이제 거기 동그라미 5개 있죠. 그 5개가 입안 제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반 설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자,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지정,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 코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외웁니다.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외워볼까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앞자만. 자,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5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원래는 4개였거든요. 자, 용산기지였거든요. 근데 올해 신설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추가됐어.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나오죠. 자, 이 용이 바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고요.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많이 나오죠, 이거? 자, 그럼 기반시설 설치 준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자,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이제 5가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 말고는 입안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5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거기 보면 소유자의 동의라고 써 있지. 그래서 주민이 요 5가지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때는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동의. 그 동의 요건을 꼭 외워놓으세요. 근데 쉬워요. 자, 1번만 발표하세요. 1번 기반시설. 여기 있죠? 기반시설 설치 준비 계량 만 5분의 4. 면적 5분의 4 이상. 나머지는 3분의 2 묶어서 자,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3분의 2. 근데 아직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 동의 요건이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건 이제 자, 이건 동의 요건을 안 물어볼 겁니다. 자, 나중에 나오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자, 대통령령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요 4가지에 대해서만 자, 우리가 동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기반시설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 3개는 얼마? 3분의 2. 그런 식으로 외우면 한 방에 외울 수 있습니다. 이 면적에 대한 동의인데요. 이 면적 속에는 국공유지 면적이 제외됩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예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 그러니까 순수 사유토지 소유자의 면적 갖고 동의서를 갖고 오란 얘기지. 쉽게 말하면.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밑에 뭐가 있냐면 개발진흥지구 지정요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때 추가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때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너무 커서도 안 된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 밑줄. 그 사이에 있는 면적 가지고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있어요. 이게 용도지구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계생자 앞자 따서 세 군데지요. 계획관리 가능하죠.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리고 세 군데 지역만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순서를 뭐 굳이 뭐 자, 계, 생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니까 순서 바꿔서 그냥 암기 코드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생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만 가능해요. 요 세 군데 지역에다가 지정해달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계획관리가 제일 먼저 개발되기 때문에 이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만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결과통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시면 결과통으로는 단순 암기죠. 그러면 주민이 보세요. 이반권자한테 이반을 제한했어 이렇게. 그럼 이반권자가 반영하겠다 또는 반영하지 않겠다 라고 알려주는 기간이 45일이지. 처리하는 기간. 그래서 이거는 기간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며칠?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알려주는 거야. 자, 이반할지 안 할지를 알려주는 거야. 결과를. 자, 요때 요 기간이 부족하면 자, 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1년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밑줄 쫙. 자, 그리고 이제 이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 들어가는 비용, 이반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자, 주민한테 제한한 자한테 밑줄 부담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시킬 수 있다. 뭐 상대방 주민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상은 아니죠. 그래서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법에서 비용이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을 고려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형태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반 제한 틀리시면 안 돼요 절대.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세요. 26페이지 가면 절차가 있습니다. 이반 절차. 자, 큰 틀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시간 관계상. 자, 첫 번째 기초조사 이반할 때, 자, 기초조사 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돼요. 환경성 검토, 동그라미 2번 밑줄.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해취약성 분석. 요게 이제 추가됩니다. 요걸 이제 추가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청회 나면 안 돼요. 공람이에요. 공람. 자, 거기 보면 기업번의 공고 열람. 자, 1번에 주민 의견 청취가 있고 공고 열람에 밑적어 놓으시면 돼. 그래서 자, 주민 의견은 의견 청취하는 건데 주민 의견 청취는 공고하고 열람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자, 그리고 열람, 서류 보여주는 겁니다. 도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14일 이상 열람. 공람이라 그래요. 줄여서. 앞에 있는 공, 뒤에 있는 람. 이걸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물어보는 게 주민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기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자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기밀은 중앙에서 요청할 때만, 자, 중앙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생략할 수 있고요. 자, 요건 작년에 나왔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도시적 축소입니다. 빨간색으로 쳐드렸죠.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일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축소는. 그러니까 줄이는 걸 겸미한 병행을 하죠. 자, 이럴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전부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올해는 이 축소가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요걸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한 장 넘기기 전에 그 밑에 지방의견 청취가 같이 묶어져 있네요. 자, 지방의견을 듣습니다. 이게 논점 크게 없고요. 여기도 이제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이면 지방의견도 생략할 수 있다. 뭐 이걸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반이 되는 거죠. 여기 이반 절차죠. 이반 절차. 그래서 관리계획을 이반할 때는 세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 자, 다음 장 가면은 기초조사 등의 생략 사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27페이지. 거기 보시면 1번에 가면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전부 생략. 다시 말하면 기초조사 내용 속에는 환경성 검토, 자,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이 포함되죠.
그럼 이걸 포함해서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자, 이거 1, 2번 묶어서 지구 단위 기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다. 상업적과 상업적이 연접한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대지 면적의 전체 면적의 2%에 미달한다. 그럼 여긴 건물밖에 없는 지역이고, 자 3번에 해당 지구 단위 기획구역 또는 도시공개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의 밑줄에 따라서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됐대. 그럼 다른 법에 따라 들어온 건 저법이에요.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면 공법은 절대 9번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자 4번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설 체계가 없는 동그라미 경우에도 전부 생략할 수 있고, 그냥 5번을 읽어보시고 6번은 해당 도시공개시설 결정을 뭐 한대요? 해제의 동그라미. 해제한다. 풀어준다. 라고 할 때는 이 절차 자체를 다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3번 가면 토지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있죠. 그거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꼭 여러분들. 그러면 그 3번에 있는 거는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른 거는 실시해야 돼요. 두 가지는 환경성 검토랑 재해치화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 그래요. 3번.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 생략 사유는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사유가 2번부터 7번까지 그렇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생략 사유에 들어가니까 2번부터 7번까지 묶어서 자 여기는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2번에 가면 도시군관리의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는 다른 거는 해야 되는 거야. 환경성 검토라든가 재해치화성 분석 실시해야 되고 토지적성 평가 하나만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2, 3, 4, 5, 6, 7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 다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번부터 7번까지는 환경성 검토 물어보면 이건 실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해치화성 분석도 실시해야 되고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 아예 그렇게 써놓으세요. 2번부터 7번까지. 1번 같은 경우는 전부 생략 사유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부 생략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생략 사유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입안에서 나온다 그러면 입안 제한이 이제 주민의 입안 제한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사실 이건 영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높은 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올 거예요. 올해 시험에. 그럼 두 가지를 보셔야 되죠. 전부 생략 가능한 사유랑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로 말씀드리면 거기 27페이지에 보시면 1번하고 3번. 특히 3번 중에서는 동그라미 1번은 전부 생략 사유에 들어가니까 놔두시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 묶어서 이 2번부터 7번까지 해당되는 사유는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다 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2번의 특례. 자 28페이지 가시면 2번의 특례는 옆에다 동시 입안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도시공관리계획은 하위계획입니다. 그럼 원칙은 상위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수립하는 거거든. 입안하는 거거든. 근데 특례라고 써 있으니까 자 이 도시공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어요. 자 도시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위계획이라 하더라도 상위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있다. 조속히 빨리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상위 계획들과 함께 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